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이죠. 먼저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이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킬레스 힘줄이 파열이 된 상태에서 나았다가 다시 또 파열이 되는 것을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킬레스 힘줄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부터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굵은 힘줄입니다. 근데 대부분 운동 중에서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 발생이 되는데요. 착지 또는 급정거 시에 발생해요. 왜 이때 발생하느냐? 이러한 상태에서는 장단지 근육은 아킬레스 힘줄을 위로 당기고요. 체중은 아킬레스 힘줄을 아래로 당기죠. 이때 이렇게 힘이 교차하는 지점인 아킬레스 힘줄이 이 힘을 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착지 또는 급정거 시에 큰 힘이 걸려서 아킬레스 힘줄이 이 힘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뻑 소리가 나면서 끊어집니다. 끊어지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 부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주변에 멍이 들게 되죠. 이러한 아킬레스 힘줄 파열 또는 재파열의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다 가능한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수술의 위험성이 적은 게 장점이고, 수술적인 치료는 빠르게 복귀하고 원래 길이를 회복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킬레스 힘줄이 수술 후에 재파열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환자들이 재파열이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또 끊어졌는데 잘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러한 분들한테 잘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운동선수였고요. 아킬레스 파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 파열 후 6개월 후에 그런데 이렇게 하고 1개월간 운동을 하다가 또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재파열이 됐을 때 MRI를 보았을 때 완전히 파열된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수술 후 6개월째 다시 운동에 복귀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대 후반 남성이었고요. 태권도 시범단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장 최근에 다치기 6개월 전에 이미 아킬레스 힘줄 파열에 대해서 한번 수술을 받고 회복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다가 점프 후 착지 시에 통증 및 뻑 소리가 나면서 아킬레스 힘줄이 파열된 걸 본인이 느끼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게 이제 환자의 이학적 검사, 그러니까 만져본 상태인데요. 다치지 않은 쪽은 보면은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이 발목을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발목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근데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걸 위로 올리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축 처집니다. 그러면서 아킬레스 힘줄 부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펌프 사인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검사를 했죠. 검사는 초음파와 MRI를 합니다. 초음파 상에서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진 게 보였고요. MRI 상에서도 완전히 파열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아킬레스 힘줄의 재파열이죠. 이 환자는 운동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킬레스 힘줄의 운동 길이를 유지를 하고 아킬레스 힘줄의 길이를 유지를 하고 빠르게 복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 환자의 수술 뭘 고려해야 될까요? 그냥 파열 환자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왜 재파열이 됐을까를 알아야 돼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재파열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비복근 근막 절제술, 아킬레스 힘줄의 알근육이죠. 이 알근육의 근막을 절제하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이 소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추가해 줬어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 환자를 힘줄을 다시 꿰매줄 때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냐고요?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다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닿는 부분이 많아야 더 잘 붙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맞추기 위해서 재파열된 환자를 수술할 때는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을 나눠서 2번에 걸쳐서 꿰매줍니다. 그리고 비복근 근막이 있는 부위를 살짝 째서 비복근 근막을 조금만 잘라줍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재건 시, 재파열 시에 재건할 때 유의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꼼꼼히 꿰매기 위해서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을 나눠서 재건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 환자의 수술 과정, 재활은 첫 수술하고는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끊어졌을 때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 수면하고요. 3박 4일 입원하고 정맥 부통 주사를 통해서 술 후 48시간 동안의 통증을 조절을 해요. 재활은 첫 3주간은 통기부스합니다. 발목을 완전히 아래로 내린 상태로 만들어야 아킬레스 힘줄에 걸리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통기부스를 3주 하고 2개월간 부츠랑 이런 겹겹이 쌓인 깔창을 통해서 발 뒤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서서히 발 뒤꿈치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발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디면서 발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기능적인 재활이 더 성적이 우수하다고 돼 있어서 요새는 다 이러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 환자 그럼 발목을 정상적으로 다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하냐고요? 까치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수술 후 3개월차부터 까치발 운동을 했는데요. 수술 후 4개월째를 보면 두 발로 되는 내리고 까치발은 시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양말 신은 발 올린 다음에 안 아픈 팔 발을 들어 들어 올리고 올리고 한 발로 서는 까치발 하게 되면 오케이. 버티지 너무 무리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운동에 복귀를 못해요. 그만 서볼까요? 근데 수술 후 5개월째가 되면 두 쭉 발로 올렸다 서는 까치발 내리고. 시원하게 하고요. 한발 그다음에 양말 신은 발 아픈 괜찮은 발 발 한 들고 까치발 한번 발로도 서볼까요? 까치발을 쭉 들어 올린 내리고. 상태에서 버텨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운동에 복귀가 가능하죠. 그리고 1개월 동안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결과 이러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면 그 두 가지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딱 그랬어요. 이러다 또 끊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걱정이 먼저 들었고 이렇게 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파열 수술할 때는 어떤 합병증이 있느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염증이 생기는 게 있을 수 있고 재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상처가 낫지 않는 것과 염증이 있는 것은 다행히 이 환자한테서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다시 또 끊어지는 것은 비복근 근막 절제술로 그 가능성을 줄였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합병증 없이 잘 회복이 되었고 현재 이 영상을 찍을 때가 재파열 수술 후 9개월 차인데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의 원인은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비복근 근막 절제술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킬레스 힘줄 재파열의 수술은 끊어진 부위를 꼼꼼하게 꼬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을 나눠서 꼬매주는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요. 3박 4일 입원하고 첫 3주는 통깁스, 그 다음은 2개월은 기능 재활합니다. 깔창을 겹겹이 쌓은 상태에서 디디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발목의 정상 상태까지 올라오게 되면 까치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파열되는 것도 큰일인데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다시 파열되는 것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특히나 운동선수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여드린 경우처럼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운동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